자, 안녕하세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, 이제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일을 했는데 이제 돈을 안 주는 업체 혹은 사람이 생기게 되죠. 물론 뭐 저도 그런 경우였는데, 보통 이렇게 돈을 안 갚으시는 분들 특징이 뭐 몇 월 며칠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. 약속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통화도 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셔라, 뭐 자기 잘 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, 결론적으로 저는 돈을 못 받았어요. 물론 저희는 이제 세금 계산서도 다 보내고 모든 증빙 자료가 다 있어서 이제 법원에서의 판결까지 받았는데, 저희가 지금이 이제 2023년 며칠이야? 5월 24일이죠. 저희가 1심 판결 선고를 이제 받은 게 2020년도 6월 10일 날 받았는데, 현재까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3년이죠, 3년. 그러니까 주문, 즉 판결이 나오고 난 시점으로만 해서 3년이지, 이 사람의 이제 돈을 빌려가고 뭐 혹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했던 시간까지 다 합치면 얼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. 그럼 이 4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저희는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럼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판결문을 가지고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고려신용정보랑 계약을 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좀 받아달라 라고 요청을 했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, 보통 현수막에 막 붙어 있어서 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, 뭐 정식 허가 업체 이렇게 핸드폰 번호 뭐 적혀 있고, 뭐 길거리에서 막 서초동 같은 데 가면 길거리에서 막 명함 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런 쪽이랑은 아예 일을 하시면 안 돼요. 내가 모르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채권자한테 되게 악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정식 허가 업체 혹은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뭐 법무법인에서도 이런 추심을 하세요. 추심을 이제 하는 거를 쭉 제가 지켜봤는데,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뭐 이 사람이 속된 말로 진짜 돈 띄어먹으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사무실 위치나 이런 것도 다 페이퍼 컴퍼니예요. 왜 아시잖아요. 그 소 사무실에 그냥 주소지만 등록해 놓고 사람 사무실은 없는 그런 곳에 있었고, 또 두 번째는 뭐 자기가 이리저리 한 이유로 인해서 뭐 현재 집에도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사건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이 사람이랑 일을 했어요. 그러면서 차일피일 돈을 미룹니다. 근데 뭐 이게 사실 크다고 하면 큰데 조금씩 돈을 밀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커졌어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혹하는 제안을 하죠. 자기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미 이런 프로젝트에 해서 뭐 물건을 구매하던 자기한테 돈을 줄 사람이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적 지위가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참 신기하죠. 사회적 지위가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자기를 포장하는지가 되게 신기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이제 수익을 나눠서 갖자라고 얘기를 했고, 저희가 오케이 알겠다 하고 한 번 더 믿었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빠글이 났죠. 빠글이가 났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, 계속.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저희한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쓴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차용증을 가지고서 제가 이 사람을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. 즉 민사에서 이미 결과가 나온 거지만 민사 이후에 제가 또 형사고소를 합니다.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가 이제 둘 다 걸린 거죠, 이 사람은.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을 합니다.
항소심을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건 자기는 돈이 없대요. 근데 변호사가 생깁니다. 저희는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저희가 열심히 소장을 작성하고 뭐 반박 서면이라든가 준비 서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그쪽은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. 이게 항소가 열리기 전에 법원에서 이제 조정 심판인가 아무튼 뭐 서로 좀 양쪽 입장이 그러니 조정을 하자, 돈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자라는 거. 예를 들면 뭐 한 2천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너네 둘이 당사자들끼리 나와서 조정을 하자라고 해요. 근데 이 당사자라고 하는 이 채무자가 그날 안 나옵니다. 그리고서 변호사만 와요, 상대 측.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최소 저희는 그래도 절반은 건져야 되겠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말합니다. 당연히 조정이 안 되겠죠. 조정이 안 되니까 2심으로 갑니다. 2심까지 가는 데만 아직 재판도 안 열렸어요. 뭐 준비 서면 나가고 뭐 반박 서면 나가고 계속 증1, 증2 뭐 이런 식의 증거 자료 계속 나가는데 그게 또 한 4, 5개월 걸립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판결 선고가 2020년도 6월에 나왔는데 지금 2심 재판이 2020년도 5월 말쯤인가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. 근데 결과가 나온 이 시간까지 물론 제가 승소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도 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돈이 날아간 겁니다. 이 돈이 있으면 다른 일을 했었을 텐데 이 돈이 없어져 가지고 힘들어졌어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즌 때 딱 이렇게 된 거죠. 와, 맛이 갑니다. 그래서 이제 민사는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형사도 이게 또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.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나름 이제 똑똑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물론 저도 엄청 혼납니다. 저랑 같이 몇 번 일을 해보셨지만 요지는 딱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다행인 거는 우리는 다 돈을 빌려주고 뭐 돈을 못 받고 뭐 이런 모든 내용에 있어서 다 증빙 자료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계약서가 있었고,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었고, 세 번째는 차용증을 썼습니다. 나름의 다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했죠. 그리고 이 사람이 차용증을 쓴 거에서 돈을 안 갚았잖아요, 아직까지도. 이게 돈이 한 돈 100 정도? 돈 200?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의 비용이에요. 사실 이거 뭐든 정확하게 비용은 차용증 상의 비용은 150만원 정도예요. 이 150만원을 거의 3년 동안 안 갚은 거죠.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 사람을 수사를 합니다. 왜냐면 형사고소를 제가 넣었으니까. 형사고소를 넣을 때도 차라리 여러분 쓰지 마세요. 본인 손을 쓰지 마시고 그냥 법무사문을 만나시던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시던 해서 그 돈을 그냥 써서 제대로 된 고소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. 나중에 이 고소장 가지고서 경찰관 분이 좀 뭐라고 하셨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. 물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제3자잖아요. 당사자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쓸 수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. 이게 맞나? 이게 이 사람 주장, 일반적인 주장인가? 어떤 거를 입증할 수 있는가? 그런 걸 파악을 하시죠.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형사고소를 했고 그 형사고소에서 사건이 접수가 돼서 그 사람을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. 1차를 조사를 했을 때 검찰로 이제 넘어갔어요. 경찰에서 수사를 하시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청이 왔습니다. 이 보안 수사 요청이 오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민사 재판에서 반박을 합니다. 봐라, 이 사람은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고 수사 보안이 왔다.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기의 목적이 있지 않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
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증거 자료가 다 있었다고. 그 중에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큰 게 자기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다. 뭐 A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돈을 받기로 했고, 뭘 했기로 했고, 뭘 했기로 했고, 뭘 했기로 했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 돈을 주겠다 라고 써 있어요. 메일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저를 기망한 거죠. 그래서 이걸로 다시 서초경찰서로 갑니다. 서초경찰서에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대질조사를 하자고 요청이 와요. 여러분, 대질조사 가시면 한 3시간 씁니다.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3시간 날리는 거예요. 그냥 그날 하루 지치고. 근데 또 화딱지 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3년간 돈 한 푼도 안 갚다가 그 자리에도 변호사가 옵니다. 그 변호사님은 민사 형사를 다 하세요. 그러니까 최소 변호사비면 한 7, 800원 들어갔겠죠. 민사 뭐 한 400, 500 잡고 형사 변호사가 더 비싼가? 아무튼 뭐 그 정도 잡고 그 돈을 있으면서 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증 150만원 그거 없애고 에? 그냥 형사고소 취하해달라고 했을 거예요. 제가 그걸 상대 변호사님한테도 말했어요. 아니 그냥 이 돈 빨리 없애시고 하면 좋지 않냐. 안 합니다.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. 근데 안 해요. 그래서 지금 형사 쪽에서 계속 이제 경찰로 넘겼고, 검찰 이제 담당 검사님이 잡혔고, 그 담당 검사님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. 자,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저희 변호사님의 전략은 그렇습니다. 이 사람이 당신한테 돈을 안 준 거는 맞는데, 민사에서 다루기가 조금 애매하니, 결정적으로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. 즉, 형사고소를 했을 때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은, 봐라,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기꾼이 맞다.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. 물론 전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그냥 제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. 요소 하나하나를 개인이 감정을 상해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이제 많은 걸 다 해봤죠. 돈을 못 받았어요. 돈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첫 번째, 안 줘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찾아가서 욕하고 뭐 하고 하면 안 돼요. 절대로. 그냥 관련된 증거 자료를 싹 다 모읍니다. 모은 다음에 변호사님을 만나셔도 되지만, 변호사님을 만나는 데는 사실 뭐 최소 한 3, 400은 들겠죠. 돈도 못 받았는데 또 3, 400을 써야 된다. 요거는 조금 갸웃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변호사 한 분이랑 이 사건 하나를 해서 하면 변호사님이 최소 5개월은 이 일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예를 들면 500만 원이잖아요. 그럼 이 법률 전문 변호인이라고 하는 이 고급 인력이죠. 고급 인력을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신경 끄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,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민사소송을 합니다. 민사소송을 했죠. 그럼 기다려요. 한참 기다립니다. 민사소송을 한 것에 있어서 그 결과 진행이 궁금하시면은 그 나의 사건 검색인가? 그 대법원 사이트 가서 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보면 사건 번호 나오거든요. 뭐 2019 뭐뭐뭐뭐뭐뭐뭐다 이렇게. 그러면 그게 자기가 그냥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. 뭐 잘 될 때는 이제 문자로도 와요. 어떻게 뭐 됐다, 뭐가 왔다 이렇게 다 오니까 그걸 보시고,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, 그 집행문을 받으셔야 돼요. 집행문. 이 집행문이 있어야지 채권 출심 업체가 시작을 한다. 집행문, 권원문인가? 제가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. 이걸 갖고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채무자의 초본상 최후 주소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다 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는 그 명부가 있는데 그거를 다 등재 신청을 하세요.
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금융권 거래가 안 되니까 압박을 받게 됩니다. 압박을 받아도 이 사람은 지금 3년 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, 그리고 여기에 추가 옵션으로 뭐 고려시장 정보가 됐던, 뭐 채권 추진업체가 됐던 추진업체를 또 붙입니다. 물론 여기에서도 또 돈이 들어요. 왜냐면 자기네들도 뭐 좀 뭐 하니까 한 4, 50만원 정도 또 돈을 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. 이게 민사예요. 자, 여러분, 3년이 넘는 시간입니다. 이자가 연 12%라고 하는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선 써있지만, 연 12%의 이자를 해봐야 월 1%에요, 월 1%. 내가 그 돈이 있었으면 월 2, 3% 이상은 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죠. 혹은 기회가 있었거나. 그런 것들이 정말 속상한 겁니다. 근데 민사는요,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속상하고 했다라는 거에서 크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벌써 제가 계속 롱턴으로 떠들었는데, 포인트,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성금 받고 하십시오.